안녕하세요. 실험계획법 1주차. 오늘은 T검정과 이론 배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교과서의 2장과 3장을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나눌 거고요. 첫 번째는 R을 이용해서 집단 자료를 비교하는 간단한 방법하고 T검정 두 개의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죠. 그걸 이제 재구성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2장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평균,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실험법인 이론 배치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론 배치법을 이용해서 나온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각 그룹 간의 평균들이 같은지 틀린지 검증하는 분산 분석을 이용한 F 검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R을 이용해서 집단별로 자료를 시각화하는 건데 이거는 크게 뭐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R로 그냥 한번 실습해 볼 거고요. T검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의 확장인 이론 배치법, 분산 분석 알아볼 거예요. R 프로그램의 기초는 여러분 여기 보면 R 프로그래밍 사이트에 해가지고 다른 탭으로 들어가서 지우고요. 여기 보면 제 웹사이트에 가면 컴퓨터키라는 곳에 R 프로그램의 기초, ggplot 이용법, 자료 처리, 엑셀 자료 처리 읽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그대로 이거를 쭉 보면서 여기 나온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그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실제로 내가 쓴 R 코드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강의 중에 R 코드를 R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웃풋을 볼 텐데 그 프로그램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나오면 길거나 그러면 싫으니까 이걸 하이드 하시면 코드가 없어집니다. 결과는 나오고 아예 모든 제 웹사이트 웹 노트에서 이걸 보시고 싶으면 쇼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모든 요 노트에서 다 나타나고요. 다시 하이드라고 하시면 모두 하이드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폰트 세팅도 여러분이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PDF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이거 지금 웹으로 할 수 있는 노트가 PDF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온라인 강의실에도 올려놨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R을 이용한 집단 자료의 비교는 저희가 좀 크게 할까요? 집단 자료는 여러 가지 그룹들 우리가 한마디로 전에 봤는데 처리 그룹이죠. 그렇죠? 실험에서는 처리, 관찰 연구에서는 코호트 집단, 우리가 어떤 처리를 실험자가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관찰 집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관찰 집단의 집단들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통계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 사회과학 연구 그런 연구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단 평균, 그렇죠? 중앙값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심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거고요. 표준 편차, 4분의 수, 뭐 그런 것들로 퍼진 정도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계량을 비교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모든 그림이 다 직관적으로 어떤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숫자보다도 처음에 그림 같은 걸 이용하면 또 데이터에 친숙해지고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이상치 같은 걸 또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R 프로그램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아까 말한 그 웹사이트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특별하게 실험에 시험이나 그런 데는 이 R 프로그램을 쓰지 않지만 숙제 같은 데 여러분이 필요할 정도의 그 R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사실은 제가 이제 R 프로그램 같은 거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변수만 바꾸거나 데이터만 바꾸면 돼요. 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시간 남을 때 프로그래밍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오늘 나오는 R 프로그램을 보는데 여러분 R 프로그램 대부분 다 알 테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함수가 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 사이트에 가서 배우게 한번 알아보세요. 자, 2개의 모집단의 비교와 3개의 모집단의 3개 이상의 모집단의 비교가 나오는데 다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교과서 2장에 시멘트 공장의 2개의 생산 라인에서 생산된 생산 라인, 시멘트 공장이죠, 그렇죠? 그 생산 라인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라인 1에서 시멘트가 나오고 라인 2에서 시멘트가 나오겠죠, 그렇죠? 모든 공장들은 여러분들 무슨 뭐를 만들건 간에 하나의 라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라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계획법에서 가장 특히 그런 제조업에서 중요한 실험계획법은 그 라인마다 뭐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라인이 다른다고 해서 품질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라인마다 품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뭐 라인을 똑같이 만들었는데 왜 틀리지 하는데 그렇게 그 쉬운 그 품질 관리가 쉬운 건 아닙니다. 하여간 여기서는 2개의 생산 라인에서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은 라인 1하고 라인 2가 이렇게 숫자가 10개 지금 한 거죠. 라인 1하고 라인 2.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라인 1의 숫자를 벡터를 읽고 라인 2의 벡터를 읽고 이걸 2개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라인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라인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넓은 형태의 자료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멘트 지금 여러분 실험 유닛이 뭐예요? 실험 대상이 하나의 시멘트 관측치예요. 그러니까 라인이 쭉 나오면 시멘트 포대 같은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 포대가 나오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포대에서 랜덤하게 샘플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런 측정을 하겠죠. 실제로 라인 1과 라인 2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나오는데 지금 같은 행에 있는 2개의 숫자가 있어요. 16.9, 16.6 있는데 얘가 같은 실험 유닛이 아니에요. 그렇죠? 실험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같은 실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실험 대상이 어떻게 돼요? 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데이터를 그래서 이것은 라인 1, 라인 2 이런 데이터를 넓은 형태의 자료라고 합니다. 넓은 형태의 자료, 와이드 데이터 포맷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사실은 통계를 처리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넓은 자료가 있어요. 좁은 형태의 자료가 있겠죠, 그렇죠? 좁은 형태의 자료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 좁은 형태로 바꿔준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스트렝스가 있으면 이건 실제 관측값이에요. 16.9 인정 강도죠, 그렇죠? 17.2 해서 20개의 인정 강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다 보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야, 여기 있는 거는 라인 1이고 여기 있는 건 라인 2인데 이렇게 합하면 뭐가 라인 1이고 라인 2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라인 해가지고 실험의 어떤 처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 라인 1 쭉 10개, 라인 2 10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의 형태를 어떻게 돼요? 좁은 형태의 자료라고 하고요. 이 좁은 형태의 자료의 특징은 한 행이 하나의 실험 대상, 즉 옵저베이션, 우리가 관측 값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의 관측 대상, 실험 대상에서 나온 정보예요. 아까 넓은 형태의 자료는 하나의 행에 2개 또는 3개 이렇게 2개가
값이 있어도 요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보면 하나의 실험 자료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실험 대상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좁은 형태로 된 자료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더 좋은, 더 쉬운 자료예요. 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프로그램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넓은 형태든 좁은 형태든 저희가 기술 통계, 즉 여기 보시면 평균 16.78, 17.05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메디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좁은 형태의 자료도 자, 라인 1에 대해서 평균, 미디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민, 맥스 이런 기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은 아래 좁은 형태와 넓은 형태의 자료를 그 기술 통계를 구하는 게 틀리지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각화는 당연히 뭐 여러분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덴시티 플롯을 그릴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실제로도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상자 그림을 가지고 집단을 비교하는 거예요. 상자 그림이 가장 집단을 비교할 때 이렇게 세워놓고 상자를 그림을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중심이라든가 퍼진 정도, 그 다음에 대칭인지 아닌지, 아웃라인 개수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패키지 gg플롯을 이용하면 조금 더 멋진 상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저희 더 멋지다는 건 여기다 뭐 색깔도 입히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간단히 보시면 라인 1이 중심이 좀 여기 보시면 여기 미디안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박스 안에 여러분들이 50%죠, 그렇죠? 50%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25, 25, 25, 그렇죠. 이게 first 퀀타일, third 퀀타일 그래가지고 50%의 자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중심 미디안과 그렇죠? 요 미디안과 요것들 간의 길이 그렇죠? 요거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면 대칭인 거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게 대칭보다 어떻게 돼요? 큰 숫자의 꼬리가 조금 긴 거죠. 그렇죠? 그런 걸 파악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이게 넓게 퍼진 정도인데 프로그램마다 틀립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웃라이어가 안 나오지만 아웃라이어들이 이렇게 점들을 표시할 수 있어서 어떻게 아웃라이어가 있고 대칭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얼만큼 퍼져 있는지 평균이 얼만큼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상자 그림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쉽게 세 개의 집단을 비교할 때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뭐 세 개 자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따가 나중에 또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방법이 두 개 있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단지 여기서는 예제 3.1 자료에 대해서 말하는데 3장에 있는 저희가 이론 배치법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어떤 직물 공장에서 직물을 받는데 직물을 가지고 뭘 만드는데 받는 거죠. 원단 업체에서 직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서로 다른 4개의 원단 업체에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사, B사, C사, D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납품업체한테 이제 직물을 공급받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직물들이 4개에서 받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같은 제품을 만들려면 퀄리티, 품질이 똑같아야겠죠. 그렇죠? 아주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해야 되니까 품질 검사를 실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긁힘에 대한 저항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죠? 긁힘에 대한 저항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업체마다 4개의 랜덤을 랜덤하게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배치법에 의해서 마모도 검사를 실시했더니 그 실시한 어떻게 돼요?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컴퍼니는 4개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컴퍼니에 여기서 각각의 관측치가 있는 거예요. 4개씩 이제 반복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그룹, 즉 그 하청업체 간의 직물의 마모도와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좁은 형태의 자료죠, 그렇죠? 하나의 행위, 하나의 관측 대상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한번 이거 일단 어차피 평균을 볼 테니까 시각화하는 것도 보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컴퍼니가 어떻게 돼요? 마모도가 좀 리스폰스가 크죠?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첫 번째가 좀 낮긴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두 번째와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제일 낮고 세 번째가 후고 리스폰스가,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중간 정도 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그림, 평균을 이렇게 평균해요.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요 선이 뭐라고 그랬죠? 중앙값이라고 그랬죠? 미디안. 요 선, 미디안과 여러분 당연히 평균이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 원래 미디안만 있기 때문에 평균을 이렇게 연결하는 선도 그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긁어서 여러분들이 아래에서 돌려보시면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할까? 자, T검정에 한번 두 집단의 평균 비교를 보면서 T검정을 알아봅시다. 사실 기초통계학이나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보면 T검정, 두 집단의 평균을 검정하는 것을 T검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가설은 그룹을 2개 있다고 하면 보통 이제 그룹이 이제 보시면 이제 파라미터에 우리가 모수에 뮤1, 그렇죠? 뮤2 이렇게 하면 1, 2가 바로 그룹 1, 2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우리가 고려할 가설은 평균이 같은지, 이게 귀무 가설이죠, 그렇죠? 평균이 다른지를 우리가 지금 검증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집단이 지금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뮤1, 뮤2로 틀리고, 그렇죠? 분산이 똑같은 그룹에서 나왔다고 그룹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집단에서는 Y11, Y1, N1 해가지고 N1개의 독립표본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서도 Y21, Y22, Y2, N2, 그래서 N2개의 독립표본을 얻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독립표본이란 것은 이 측정값을 얻을 때마다 독립적으로 그 분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없다는 거죠. 연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T통계량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T통계량은 평균의 차이를 분자로 그 다음에 공통 분산 추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Y1바, Y2바는 우리가 표본의 평균이죠, 그렇죠? 그 두 개의 뮤1의 추정치고 뮤2의 추정치입니다. 그럼 두 개의 모평균의 차이를 추정하는 추정량이죠, 그렇죠? 표본 평균의 차이가. 근데 이제 모수가 여러분들 시그마 제곱도 있는 거죠, 그렇죠? 분산의 추정량을 우리가 합동 분산이라고 공통 분산이라는 것은 두 집단의 분산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분산 추정량과 여기 나온 분산 추정량을 합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통계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SP 제곱이라고 해서 첫 번째 나오는 데이터의 썸 오브 스퀘어, 그렇죠? 이 썸 오브 스퀘어와 두 번째 급전에서 나오는 썸 오브 스퀘어를 합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유도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유도 있다는 얘기 합시다. 그래서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SP가 시그마 제곱 모 분산의 불편 추정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T 통계량이 크게 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평균의 차이가 크거나 SP의 차이가 작거나,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H0, 즉 모집단이 같다는 기무가설에 반대되는 증거인데, 그럼 얼마나 커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분포 이론으로 이 T 통계량이, 그렇죠? T의 분포에 1-알파 나누기 2, 알파는 이제 여러분들 그 유의 수준이죠. 이게 0.05, 퍼센트라면 5% 주로 쓰는데, 이런 유의 수준을 가지고 저희가 유의 수준, 주어진 유의 수준에서 T 분포를 봤을 때 꼬리 확률이 알파 나누기 2, 알파 0.05면 0.02죠, 그렇죠? 0.025죠, 그렇죠? 꼬리가 0.025가 되는 그 퀀타일, 백분위수, 물론 자유도가 이렇게 돼 있고,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 T 통계량의 절대값이 요거보다 크게 되면 가설을 기각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P 값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P 값을 이용하는 것은, P 값은 우리가 실제 T 통계량인데, 이 T 통계량이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인 T 통계량이 주어진 우리가 구한 T 값, 그렇죠? 검정 통계량 값,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로. 그 값보다 큰 확률을 가지고 구해서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P-밸류가 알파보다 작으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H0를 리젝트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검정과 이 검정은 동일한 검정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T 검정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R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스트렝스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모도가 있고, 그렇죠?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1, 2, 3, 4, 1, 2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T 테스트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자, T 값은 이렇게 되고, 그렇죠? T 값은 이렇게 되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렇게 되고, N1 플러스 N2 나누기 2니까 N1이 10개, N2가 10개, 나누기 빼기 2니까 18이 되죠, 그렇죠? P-밸류가 0.0468이 됩니다. 그럼 0.0468이면 이게 유의 수준보다 작긴 하죠. 작은데 가깝게 작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유의 수준이 0.05라고 택하면 이것을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저희가 그러면 자료가 두 개의 그룹이 틀리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95% 컨피던스 인터벌, 우리가 신뢰구간 여기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거는 책 2장에 여러분 참조하세요. 그다음에 그룹미는 이런 식으로 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T 검정의 재구성이란 것은 무슨 얘기냐면 T 검정 통계량을 다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보시면 두 개만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세 개의 집단을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지 하는 거예요. 세 개의 집단을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지? 그 Y1, Y2를 뺐는데, 두 개의 표본을 뺐는데 세 개가 있으면, 그렇죠?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으면 이렇게 빼고 1, 2 빼고 2, 3 빼고 2, 4 뺀 거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집단이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각 집단의 표본 평균이 얼만큼 다른 걸 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틀린지 안 틀린지 검증하려면 하나의 매주가 필요한 거예요.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 통계량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T 통계량을 제곱해 버리면, 자, 여기 보시면 평균들의 차이가 나오고요. 각 집단들의 평균의 차이 나고, 여기 두 개가 있으면 여기 분모에 보면 공통 분산 추정량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분자에는 집단 간의 변동을 측정하는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집단 간, 즉 어떤 집단 내가 아니라 집단과 집단의 다른 점, 즉 평균의 차이를 제곱한 거죠. 그리고 나서 분모를 자세히 보면 SP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는 SP제곱은 뭐예요? 시그마거든요. 시그마란 건 뭐냐면 시그마고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건 뭐냐면 각 집단에서, 그렇죠? 각 집단의 평균에서 집단 내 관측치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내의 변동을 측정하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룹이 하나, 두 개이거나 세 개이거나 네 개이거나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틀린지 안 틀린지 볼 때는 내가 바로 이런 개념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집단 간의 변동과 집단 내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량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율로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T검정 통계량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배치법에 가면 우리가 3개 이상의 집단의 평균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 비교하는 것을 이제 어떤 그 통계량을 만들 때 이 개념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여러분들 2장에 R을 이용한 집단 비료하고 그다음에 T검정을 가지고 간단히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재구성해서 이론 배치법의 개념을 통계량을 한번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T검정에서 찾으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강의는 다음 동영상으로 계속하겠습니다.